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 이어서 오늘은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국감이 진행 중인 오전 내용으로 봐서는 큰 한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국감 소식과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묶어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반격 카드가 뭘까, 이게 가장 궁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확 띄는 그런 한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요. 근데 그 감찰권을요, 계속 그 미친 무당이 완전히 짝도 칼춤 추듯이 막 감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그 행태를요, 제가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점입 추경입니다. 점입 추경. 점입 가경이 아니고 갈수록 아름다운 게 아니고 갈수록 추한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명숙 한동훈 사건에서 지휘권 2번 했죠. 근데 이번에 지휘권을 5번이나 무더기로 행사했잖아. 가족 4건. 그다음에 그 라임에 손대라는 거 5건 행사했죠. 이게 첫째 추한 행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국감 도중에 대검하고 법무부가 동시에 감찰을 해라. 동시 감찰을 명했잖아. 합동 감찰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법에 반하죠. 왜냐하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게 또 더 추한 행태를 했죠. 근데 지금 오늘 종합감사하면서 오전에 쭉 보니까 또 감찰권을 또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지금 3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조선일보 있잖아.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하고 이게 만난 거. 이게 감찰 중이다. 이런 게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홍석현 있잖아. 이분도 이게 감찰하는 것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국감할 때 박상계 이분이 옛날에 2018년에 옵티머스 고발됐는데 그때 유죄했으면 피해가 안 생겼는데 왜 그때 무혐의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윤 총장이 그거는 다 피해가 회복돼가 고소 취하되고 그거는 이제 그러고 그때는 이제 차장 정결이었거든요. 이걸 해명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때 윤석열이가 보고 받은지 안 받은지 이걸 또 감찰하겠다. 아니, 이런 게 총장에 대한 감찰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말도 안 되게 근거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찰한 예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게 갈수록 너무 이게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점입 추경이 아니냐,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추미애로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찰 카드를 들이밀어서 윤석열을 쫓아내겠다, 옷을 벗기겠다, 그런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이게 이제 큰 논란을 빚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또 했나요? 결국은 지휘권은 적법하고 상식적이고 오히려 윤석열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 지휘권은 오늘자 영남일보 칼럼에 정확하게 제가 판례하고 다 써놨는데요. 2가지 점에서 추미애께 불법이에요. 자, 첫째 하나는요, 법리. 하나는 이제 법리적으로 옛날에 보면 천정배가 강정구 불구속할 때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게 지휘하게 돼 있잖아, 개별 사건을. 근데 총장의 권한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정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추미애는 아예 총장을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으로 아예 손을 떼라, 권한을 정지시켜버렸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 징계 중에 정직입니다. 정직. 징계 처분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 절차 없이 어떻게 정지시키느냐. 지휘권이라는 거는 총장이 권한이 있고 그걸 통해서 대신하는 건데 아예 권한을 박탈해버렸잖아. 법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령계 그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배제한다 칩시다. 그게 고난이. 근데 그런 경우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3번 나왔죠. 근데 재밌는 게 이 3번이 국감 전날만 나와. 처음 옥중 편지가 남부지검 국감하기 전날. 예. 두 번째가 윤석열 국감하기 전날. 세 번째가 어제 나온 거예요. 예. 오늘 추미애 하기 전날. 근데 이 김봉현의 옥중 편지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추미애 편의면 소설입니다. 소설. 술 접대도 이게 육하원칙에 전혀 안 맞고 또 술 접대는 그 저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보고 못 받고 윤석열 총장도 보고를 못 받은 건 분명하잖아. 예. 그리고 두 번째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김봉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이종필인가 라임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검찰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이제 수사 착수해가지고 계좌 추적 다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윤 총장한테 직보를 하잖아요. 첩보 단계에서는 뭐 반부 표보자 안 거쳤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치면 알면 그게 첩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추미애 지한대는 안 했다고 자기가 뭔데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왜 첩보를 보고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 김봉현 사기꾼의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지휘권을 발동하느냐. 그래서 저는 법리와 내용 두 점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조직법상에 있어서 법률 관계로서 상하 관계랄까 뭐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지. 특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하 논쟁에 대해서도 오늘 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본인은 이게 총장이 장관 부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 생소하다 이 말 생경하다. 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본인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다. 예. 이 말을 또 오늘 한 거예요. 자기가 상급자라는 거야, 윤석열보다. 예. 그리고 자기는 이게 부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아니 명을 잘라 먹었다 이런 것은 부하 때 쓰는 것이지 명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최강욱이는 똘마니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7월달에 검사장 회의할 때 똘마니들 뭐 하라고 해야 하느냐고. 근데 추미애가 그때는 최강욱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게 과연 부하 논쟁 있잖아. 예.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면요. 이래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 검찰 행정사무 있잖아. 인사 그러니까요. 또는 예산 있잖아요. 인사나 예산은 법무부가 이제 그 상급 관청으로서 지휘감독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행정권. 행정.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수사권이잖아.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있죠. 여기는 상급 관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TV조선에서 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급 관청이면 너 왜 이성윤한테 지휘 못해? 이성윤한테 지휘 못하잖아요. 네. 너 왜 직접 수사 부장검사한테 지휘 못해? 또는 이게 평검사한테는 왜 지휘 못해? 못하거든요. 이거는 총장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게 돼 있고 직접 검찰의 지휘를 못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핵심이에요. 문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법무부가 검찰청의 상급 관청이면 다 검사들한테 지휘하지 못하고 이게 총장을 통해서만 예적으로 서류로 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이게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이제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된 관청입니다. 독립된 관청. 따라서 이게 그 대등하거나 견제균형 독립된 관청이지 절대 이게 그 하급 관청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오늘도 추미애는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답변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잘 지도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데 무슨 윤석열 총장이 부하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대로 무슨 애들입니까? 잘 지도하게. 또 그러니까, 하나는 네.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총장으로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수사지휘권 발동의 요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중상모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감에서도 가장 절제된 자기로서는 가장 순한 표현을 했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는데 또 추 장관은 뭐 중상모략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봉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그 추미애가 뭐 윤석열 총장을 잘 지도하겠다 대신 송구스럽다. 윤 총장이 뭐 부적절한 말에 송구스럽다. 아니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제가 봤더니요.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하기 전에 총장 인사청문회가 먼저 도입됐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총장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장관은 임기가 없잖아. 총장은 이제 임기가 2년 보장된 거예요. 네. 추미애는 내일이라도 추풍낙엽으로 날아갈 수 있죠. 내일이라도. 근데 윤 총장은 내년 7월 말까지 임기가 보장된 분 아닙니까? 예. 이렇게 대등한 관계인데 이걸 뭐 자기가 이게 그 대신 사과하니 지도하겠다니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상모략이라는 거는 그 김봉현의 주장이요.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고 있죠. 일단 이제 그 3대 주장 중에 술 있잖아. 이거는 뭐 특정을 못하고 뭐 수사하는데 은은 빼더라도요. 그 외에 뭐 야당 정치인에 관한 부분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 허위로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이상호 재판에 이상호 있잖아. 부산 사흘에 돈 받은 미키루 그 노사모. 그 재판에 이제 김봉현이 밑에 임원이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당 부른 거 있잖아. 강기정이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혐의를 좀 듣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에 살짝 흘려주자.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 있잖아. 뭐 강기정 또는 이제 기동민 그리고 이제 김영춘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이수진, 예. 이상호,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이런 제보를 자기들이 한 거예요. 김봉혜가 왜 자기 사건 관심을 덮으려고 이래놓고 이게 편지에 보면 야 마치 이게 검찰이 다 공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은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야, 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검찰 수사관이 울산 송철호 사건 네. 고래고기 기억나죠? 예, 예. 그때 극단적인 선택할 때 상가에 백모 수사관이라고 있죠. 예, 예. 상가에 모시고 간 것처럼 그 변호사가 했잖아. 근데 그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가 간 적이 없대. 상가를 간 적이 없대. 그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상가에 가면은 그 검찰 참모들이 같이 가는 것이지 외부 변호사가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편지에 보면 그 술 접대했다는 외부 변호사 있잖아. 이주영 이 사람, 변호사. 예. 이주영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 뭐 청문회도 관여했다고 돼 있는데 아니 변호사가 청문회에 뭐 도와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김봉현의 편지가요 소설이 허구라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추미애는 또 국감에 와가지고 오히려 김봉현이 말이 맞다고 정황이 드러난다면서 중상모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궤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윤 총장이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공개를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대통령의 메시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에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게 있으니까 적절한 그 통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임기를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그 내용을 잘 아나? 뭐 그래가지고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한 문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또 국감의 답변 태도 아마 그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선을 넘었다 총장이. 답변 태도 하면 추미애 아닙니까? 결국 지 감독관으로서 참 민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뭐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한 게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그건 이제 저는 다른 쟁점이고 예. 만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 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펄쩍대면 벌써 윤석열 잘랐겠죠. 아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 말을 공개적으로 거짓말로 참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제 진실이다. 이래 보이고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깨문들이
대깨문이란 게 뭐예요? 대가를 깨져도 문재인인데 문재인이가 윤석열 보고 자리 지키라. 이러니까 이제 그 대깨문들도 이거 혼동이 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친문들도 황당한 상황 돼버린 그러니까. 거야. 계속 물러나고 아니 대통령이 그 자리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요. 이제는 이제 그 윤석열하고 추미애를 둘 다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안철수도 그러고 원희룡도 그러던데 이제는 이제 문재인이가 결단 좀 내려야죠. 이 모든 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잘 쓰는 말이요. 문재인이는 네 가지가 다르다고 제가 항상 그래요. 문재인 네 가지 다른 게요. 문재인은 이제 그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겉과 속이 달라. 속은 시커먼데 겉은 허예. 겉과 속.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의지한 말하고 오늘 말이 달라. 그래서 김종인이 그랬잖아. 문재인 만날 때 녹음기 들고 와야 된다고. 우리 하나 녹음해야 된다고. 의지한 말, 오늘 말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달라. 이걸 유체이탈이라고, 유체이탈. 모든 화법 보세요. 이 모든 사태는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 보고 살아있는 권력도 좀 수사해 주세요. 이게 임명 때부터 꼬인 거지. 왜? 말은 그래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4.15 이후에도 임기 적게 주세요. 해놓고 또 이게 추미애 지휘권은 뭐 불가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런 게 문재인의 어떤 이중적 행태 때문에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게 문재인은 추미애를 자르는 게 답이잖아. 추미애를 자르는 게 여론이고 답이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그래 안 할 것 같아. 스타를 보면 오히려 저는 속마음은 추미애를 비호하면서 윤석열 쪽으로 어떻게든 쏟아내려는 이런 게 그 의도가 아닌가 이래 예상이 돼. 일단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이 네 가지 다르다는데 전북대 강중만 교수라고 원래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그 논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비판 세력으로 돌아서 가지고 최근에도 저서를 하나 냈는데 이 정권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내로남불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중폭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는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 추미애로서도 본인이 뭐 포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내년 4월 재보선 서울시장에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당내 경선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1월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절도 그렇고 추풍낙엽 신세가 곧 되지 않겠나.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팽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게 그 추미애하면서 정말 이게 행태가 더 갈수록 추해진데서 점입 추경. 예. 그다음에 그 추풍 낙엽도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근데 저는 세 번째 토사 추팽 있잖아요. 토사 추팽. 토사 구팽이 아니고 토사 추팽. 옛날에는 제가 박사님 방송할 때요. 추미애 아직까지 토끼 사냥이 좀 덜 끝났다.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라임 사태에서 윤석열이 총장 손을 떼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 강기정부터 뭐 기동민, 김영춘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 이런 게 권력 비리를 완전히 물 건너갔잖아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는 왜 안 하느냐. 그건 좀 이따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성윤이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추미애 할 만큼 이용해 묻다. 그래서 저는 정권에서 과연 이게 추미애한테 서울시장 자리 주겠어요? 나가면 이게 떨어질 게 명령 관할한데 주겠느냐? 결국 저는 추미애는 나중에 알겠지만 내가 이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버림받구나. 이게 토사추팽. 저는 이렇게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가봤자 설사 당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이 선택해 줄 것 같지는 않고 문재인 정부 친문의 비리를 덮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니까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대권 경쟁을 위해서 물러난다면은 내년 뭐 재보선이 끝난 뒤 그때까지 버티다가 총리 내놔라. 저 노무현 때도 한명숙 총리 있었잖아요. 여성 총리.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점이 가격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에서는 이제 뭐 노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 추미애하고요.
문재인 친문하고는 원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추미애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이걸 이제 삼보 일배로 쇼한다고 그 용서가 됩니까? 어차피 저는 추미애하고 그 친문은요 이미 그 돌아올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총리 자리 이거는 이게 응감청심 꿈깨라. 문재인가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절대 안 줄 걸로 보고요. 만약에 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청문회 하죠. 이번에도 이게 제2의 저는 조국처럼 탈탈 털린다 봅니다. 아까 제가 이게 그 추미애가 감찰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미친 무당 망나니 춤추듯이 하잖아. 그러면 윤석열은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이 있으면 총장은 수사권이 있잖아. 수사권. 이제 윤석열 총장은 어차피 앞으로 이게 정치할 거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임기 동안 마음대로 수사권 휘두를 수 있죠. 지금 제가 발견한 게 저번에 23건인데 또 이게 고소가 몇 건 더 돼가지고 지금 25건 돼요. 추미애가 고소도 한 게. 이게 만약에 추미애가 장관 물러난 즉시요. 바로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모든 검찰은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게 추미애 빨리 와 해가지고 조국이보다 10배, 100배 틉니다. 털면 이게 추미애가 총리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반격은 수사권이다. 추미애는 감찰권이지만 감찰권하고 수사권 중에 뭐가 더 세요? 수사권이 세잖아요. 이런 데 비상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채널A 사건도 이제는 그게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고 자기는 지금 감찰권까지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라임 사건 수사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볼 때도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잉이었다, 위법했다,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미애로서는 자성자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제가 근데 그 지휘권에 대해서 제가 조중동 기자들부터 제대로 이제 그 정보를 줘가지고 지금 그 동아일보 사설은 그저께 보니까 추미애가 발동한 게 어떤 기사는 2번, 어떤 데 3번 돼 있는데요. 7번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7번. 왜 그러냐면 지휘권은 이제 그 건 바이 건으로 구체적 사건마다 한 건 한 건 지휘하는 게 지휘권이에요. 그렇다면 추미애가 과거에 그 한명숙도 중앙지검이 아니고 대검 감찰부에서 해라. 여기 지휘권 한 번. 그 다음에 한동훈이 채널A도 한 번. 이번에 라임도 한 번. 그 다음에 가족은 내 건을 묻기로 했잖아요. 내 건을. 뭐 협찬 받은 것부터 해가 장모 뭐 요양병원부터 대윤 소윤할 때 그 윤우진 있잖아요. 윤대진 형. 이거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7건. 지금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옛날에 프랑스는 아예 2013년에 지휘권이 없어졌고 독일은 나치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없었고 일본은 54년에 조선 의혹 사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통틀어서 딱 일본 한 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정배 한 번, 2번 있잖아. 근데 추미애가 그걸 7번을 행사한 거예요. 이게 미친 망나니 칼춤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 정당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가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그런 대검 발언에 대해서 논리라든가 또 품격, 팩트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한 방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의 국감 답변을 능가하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미애가 팽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이 진짜 제대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옛날에 그 홍수환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사전 오기가 다운 4번 되고 KO를 이겼잖아. 근데 다운일 때는 KO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추미애는요. 저번에 윤석열 국감에서 이미 KO가 된 거야. 이미 KO가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 이미 끝났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 국감 때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팩트에 따라서 제대로 해명을 했잖아. 그때 모든 게 이미 끝나버린 거죠. 오늘 이게 그 추미애는 자꾸 그때 궤변만 늘어놓고 있지 새로운 팩트나 증거가 하나도 없죠. 그 점에서 저는 결국에 윤석열 총장의 완성으로 이미 끝났고 오늘 이게 추미애는 전혀 반격 카드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완성을 확인해주는 국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오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